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회원분 저희 유안타 증권의 회원분과 통화를 하다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코스피 지수이고 아래는 코스닥 지수인데요. 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계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특히 이런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보통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계좌에 좀 미치는 영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이나 어떤 좀 단기적인 어떤 차트 투자를 하는 분들은 보통 코스닥 차트를 좀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그래도 시장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의 계좌는 코스닥 차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내 계좌도 보통 왔다 갔다 같이 합니다. 보통 비슷하게. 근데 저희가 지금 오픈해서 같이 좀 보여드리고 있었던 스윙 트레이딩 계좌 역시 코스닥과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과 코스피의 이 괴리가 왜 이럴까? 그럼 나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나? 이런 것들을 회원분과 이야기를 하였고, 그거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어디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 좋으냐면 일단은 올해 한국의 어떤 코스피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올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한국의 영업이익이, 이게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영업이익이 코스피 200 영업이익이 올해 250조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는 300조를 넘어갈 것이라는 어떤 시장 컨센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일단 뭐 좋아진다라는 거니까 의미 있죠. 근데 이제 200조를 넘는다라는 것은 과거에 보면 요 한 차례가 있었고 올해 만약에 가능하다면 두 번째인데 과거에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아주 좋게 올라갔던 이런 곳 있잖아요. 요런 장세들을 잘 보면은 이때 어떻게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냐면 보통 한국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은 시장 전반의 어떤 상승보다는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일 때 이런 코스피 200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좋게 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를 따져보면 올해도 어떤 코스피 지수라든지 특히 IT 반도체 이쪽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쪽에 어떤 시세가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했을 때 과거의 사례를 좀 보면은 삼성전자가 강했을 때 트레이딩 하는 쪽에서는 좀 조심했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아래 그림을 보면 삼성전자 코스피 상대 주가인데요. 이렇게 진한 파란색이 쭉 올라갈 때는 코스피보다 삼성전자가 강했을 때입니다. 삼성전자가 강했을 때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보통 삼성전자가 강했을 때는 수급이 삼성전자에 많이 쏠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멋진 어떤 트레이딩을 할 멋진 주도주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위에 차트와 좀 비교해서 보면은 반대로 삼성전자가 코스피보다 약할 때 보통 주도주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과거에는 조선, 기계 이런 애들이 왔었고 그 다음에 2007년 이후에 회복한 이후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면서 그때 자동차와 정유화학이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다시 삼성전자가 약할 때 예전에 보면 화장품, 헬스케어 한번 확 올라갔었던 적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할 때 2차 전지가 쫙 올라갔던 이런 모습. 그 메타버스도 잠깐 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할 때 무언가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차트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도 나중에 보면 뭐 AI가 되거나 뭐 화장품이 되거나 무언가가 채워져 있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가 강한 삼성전자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한 구간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촥촥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보면 보통 주도주들이 잘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가라앉는 구간에서 주도주들이 좀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지금도 이 업종 차트를 보면은 지금도 약간의 삼성전자나 어떤 IT 반도체가 강하면서 수급의 부족으로 인한 어떤 코스닥의 하락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고 틀리고의 뭐 이런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강하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보면서 그쪽에 관련된 반도체나 이쪽에 하나의 어떤 업종을 조금 비중 있게 가져가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쪽 그것들과 삼성전자의 어떤 고점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보여진다면 그때는 또 어떤 다른 주도주를 또 찾아보는 좀 복잡한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비중을 확실히 가져가는 거는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것도 역시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고 스윙 차트니까 어느 정도에서 사고 어느 정도에서 팔고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는 개별 종목을 코스닥 지수와 함께 같이 좀 보는 이런 것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의 차트는 저희의 스윙 투자 계좌는 요때 이후로부터 안 좋습니다. 안 좋아졌고 많이 흔들리고 있고 잦은 손절이 나오고 뭐 이런 모습인데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면 저희의 어떤 지수도 스윙 차트도 스윙 계좌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때 말씀드렸던 것 저번에 한번 제가 지금 표를 여기를 안 갖고 왔는데 저희 어떤 그 스윙 계좌의 주식 보유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보유 기간이.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고 저의 과거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잘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한타 회원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세 가지이겠네요. 승률이라는 게 있고 승률 뭐 어떤 예를 들어서 10번 매매를 했을 때 만약에 한 6번 정도를 이겼다. 뭐 이런 승률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승률과 다르게 수익이 났을 때와 손실이 났을 때를 비교하는 건데요. 수익이 났을 때에 만약에 한 50만 원씩 수익이 났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 근데 손실이 났을 때 평균은 만약에 한 25만 원 정도 된다. 이러면은 한 1대2 정도가 되잖아요. 요런 것 아주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 요렇게 수익과 손실이 한 1대2 정도가 되면은 이 승률이 60% 정도까지 안 나오고 한 40% 정도까지 혹은 50% 미만으로 밀리거든요. 보통 밀리면서 승률은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계좌는 잘 우상향하고요. 근데 이 수익과 손실의 값이 거의 비슷해지는 정도가 되면
수익률은 좀 높아지지만 계좌는 좀 좋아지지 않는. 그래서 지금 저희의 어떤 초반의 모습은 수익과 손실의 손익비가 잘 나왔지만 잘 나왔었다가 지금은 수익률이 좋아지는. 근데 오히려 계좌는 안 좋아지고 있는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요것은 이 사실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익비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손익비가 좋으려면 보유 기간이 보통 길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났을 때 보유 기간이 보통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간 때가 가장 계좌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손실은 한 일주일 안쪽으로 보통 다 보유 기간이 짧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손실 날 때는 짧게 자르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이런 패턴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 스윙의 어떤 그 구간이 한두 달 정도의 구간이거든요. 한두 달. 단기 매매라고 하면은 저는 보통 일주일 이내. 근데 보통 매수하고 하나, 둘, 삼, 딱 요 3일 정도까지를 보는 경우들이 많고요. 단기 매매할 때는. 그다음에 스윙 투자를 할 때는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면은 보통 다 마무리가 되고요. 그 이상에는 뭐 다른 개념이니까 이거는 뭐 이게 말씀드리지 않고 요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강한 반면 코스닥 지수가 약한 이런 모습. 요럴 때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반도체나 IT 쪽에 힘을 실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좀 약해지거나 뭐 이런 어떤 모습이 나왔을 때 코스닥이 만약에 반등한다면 그때 개별 종목에 좀 힘을 실어주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번 연도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3분기까지는 실적 컨센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는 실적 컨센이 대체로 안 좋긴 하니까 지금 3분기인데 지금 한두 달을 앞으로의 한두 달을 좀 중요하게 잘 보내야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그리고 금요일 날마다 이제 계좌를 정리해서 텔레그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매일 올리는 거는 오히려 헷갈리는 것 같고, 어차피 텔레그램에 매매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금요일 날마다 한 번씩 계좌와 그 스윙 차트 누적 곡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